박근혜 대통령님 때하고 문재인 때하고 예, 그 비교 전에도 봐드렸었는데요. 자, 화력발전소 순익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4천억, 5천억씩 돈 벌다가 문재인 때는 200억 적자. 한수원 순익도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한 2조 5천억 원씩 순익을 봤었는데 문재인 때 1억, 아니 1조 5천억 원 적자. 한국전력도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13조 원 순이익, 7조 원 순이익인데 문재인 때 3조 적자. 뭐 이런 3조 적자 예상을 하죠. 이렇게 다 말아먹었어요. 다. 문재인이 손대가지고 말아먹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 말아먹은 문재인이 어저께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영업자들이 문재인을 만났는데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라고 자영업자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이 어저께인가요? 이 문재인 청와대인가 정부에서 이딴 개소리를 했습니다.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인데 정부에서 한다는 말이 실업자 늘어난 것 나쁜 것만은 아니야. 아니 실업자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업자 줄인다고 54조 원 썼죠. 54조 원 쓰고도 실업자가 더 늘어나면은 54조 원 국고 손실죄죠. 국고 손실죄로 문재인은 탄핵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업자가 늘어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냐 이딴 개소리를 하나요? 이런 어떻게 말을 해도 이따위로 하죠? 자, 그럼 제가 개드립 한번 치겠습니다. 문재인 이러다 다 죽어도 나쁜 것만은 아냐 이런 말도 하겠죠? 아니면은 이러다 문재인 혼자 죽어도 나쁜 것만은 아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개드립 친 겁니다. 이러다 문재인 나 혼자 죽어도 나쁜 것만은 아냐. 맞아요. 좀 정신머리들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실업자 늘어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냐. 그럼 실업자 증가하면 좋은 게 있어요? 문재인이 청와대에 사기치고 들어가가지고 무슨 전광판 같은 거 만들었죠? 실업자 줄어들고 뭐 고용수 뭐 전광판 해가지고 그거 만들었을 때는 실업자 줄고 고용인 늘어나고 그거 하려고 전광판 만들었잖아요. 그 전광판 왜 만들었어? 그러면 실업자 증가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면 전광판 만들지 말았어야지. 실업자 줄어드는 거 니네 선전하려고 그거 했잖아. 문재인 너가. 이것들은 그저 혓바닥 가지고 거짓말 하는데 아주 도 같았어요. 자, 오늘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문재인이 오늘 무슨 회의를 했냐면요.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권력기관 개혁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국민과의 약속인가요? 이게 그 국민 맞나요? 어느 나라 국민을 말하나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나요? 어쨌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자체적으로 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자, 이 말에 보면 뭐냐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있고요. 검찰에도 검찰개혁위원회가 있고요.
경찰에도 경찰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을 움직이는 것은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을 쥐고 흔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을 쥐고 흔들고 있다. 그런 뜻이죠.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을 쥐고 흔들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정원, 검찰, 경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위원회라고 하는,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민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위원회가 헌법 위에 앉아가지고 국정원, 검찰, 경찰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들에게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발표되었나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숨어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정원, 검찰,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권한대로 행사되지 않고 그림자위원회가 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 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예, 맞아요. 문재인이 말한 거 맞습니다. 왜 맞냐? 문재인은 자기가 청와대를 꿰차고 난 뒤에 비리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비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청와대 비리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이 청와대를 꿰차고 난 뒤에는 청와대 비위, 청와대 비서관들 비위, 행위, 적발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비리가 한 건도 안 나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비위가 많아졌다. 비위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하고 끈끈한 노무현 때부터 청와대에서 알고 지낸 유재수 금감원 국장, 현재 부산시 부시장 유재수, 이자는 증권사에서 수억 원의 뒷돈 뇌물을 받아 먹었죠. 그것이 걸렸어요. 김태우 수사관이 증언했잖아요. 그거 권력형 비리 맞죠? 권력형 비리인데 그걸 권력형 비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지, 말장난. 정권 유착 비리? 손혜원 있잖아요. 김경수 있잖아요. 서영표 있잖아요. 김기식이 있잖아요. 그거 다 비리 아니고 뭐야? 비위야, 그거는. 비위가 아주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오늘 한 얘기예요. 자, 문재인이 오늘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의 경우 해외
정보, 대북 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정원 실력을 인정했다고? 국제사회 어느 나라들이 인정을 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국정원이 문재인이 들어선 이후에 국정원이 뭐 북한 김정은 앞에 가서도 허리 굽신굽신 숙이고 간첩은 하나도 못 받고 못 잡고 오로지 북한 그거 딸랑이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실력이야. 그게 실력은 아부지. 국제사회로부터 아부하는 것을 인정받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국정원이 평화를 위한 문재인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건 뭡니까? 문재인의 개와 돼지처럼 국정원이 행동했다. 그 얘기죠. 문재인이 김정은에 대한 모든 양보 이런 것들을 알아서 설설 겼다. 국정원이. 문재인이 북한에 작년에 5시간 동안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월북했었죠. 불법 월북했었죠. 그런 것들 국정원이 다 알아서 싸바싸바 해줬다. 그 얘기죠.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선곡적 개최에 국정원이 정말 개와 돼지처럼 잘 일했다. 그거 칭찬한 거죠. 자, 여기 문재인이 오늘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은 공권력은, 즉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법을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선한 의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의지를 가지면 안 돼요. 의지를 가지면 안 된다. 그거는 주관적인 거다. 선한 의지, 누가 선하다고 판정하냐? 문재인이 선하다고 판정하면 선한 의지야? 국민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이 선한 의지라고 생각하면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오늘 문재인이 아주 공포스러운 말을 한 것은 이겁니다. 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의지 가지면 안 돼. 권력은 의지를 가지면은 옛날에 관심법 같은 게 되는 거야. 관심법이 된다고. 관심법.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 선한 의지를 이렇게 쓴답니다. 공공의 안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거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누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거냐? 빨갱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종북 주사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 난동, 내란범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의지를 갖고 공권력을 강화해서 선한 의지로 다 두들겨 잡는다? 지금 문재인은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의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은요, 선한 의지가 없어요. 법은 법이지 무슨 선한 의지야. 법률은 굉장히 그 법리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법리입니다. 논리이기도 하고요. 수학과 논리에는 선한 의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지. 거기에 선한 정답, 악한 정답 그런 거 없다. 문재인이 아주 나쁜 말을 했어요. 자, 문재인이 오늘 또 한 말 중에 아주 심각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제가 강압적인 식민 통치를 해서 또 일제 시대를 들먹였어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또 자극하고 있어요. 일제 얘기 좀 하지 말고 중국 얘기 좀 하지. 중국이 병자호란 뭐 이런 걸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얘기 좀 하지. 구한말 때 원세계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 당시 조선이란 나라를 얼마나 개차반처럼 했는지 그런 것 좀 얘기 좀 하지. 조선 500년 동안 중국이 조선이란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하지.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일제시대야. 자,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문재인이 아주 안창호 선생 얘기를 인용을 했어요.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든 국민의 노복이라고 말했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든 국민의 노복이다. 안창호 선생을 팔아먹었는데 이거는요, 문재인이 안창호 선생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 이름을 끄집어 들여서 임시정부를 띄우기 위한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안창호 선생의 존경하는 그 명성을 이용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국민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이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헌법에 집어넣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상해 임시정부를 뭔가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좌파적 생각에서 국민들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쓰긴 써야겠는데 안창호 선생 이름을 들먹였어요. 그 안창호 선생 말씀 중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다 모든 국민의 노복이다. 마치 안창호 선생의 말이 멋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진짜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를 수립하시며 민주공화국을 주창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한제국의 과거에는 황제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라고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국민의 노복이라고 하시면서 황제란 주권자를 의미하며 국민 모두가 주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안창호 선생이 말한 것은 이거예요. 대한제국 고종황제 때는 고종황제 하나만 있었지만 황제가 한 사람만 있었지만 지금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북한에는 단 한 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은 북한의 김정은 엿먹어라 하는 겁니다. 북한에는 존엄이 하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에는 5천만 국민이 모두 존엄이다.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임시정부의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존엄이다. 이런 말을 해야죠. 이런 말을. 안창호 선생님은 북한은 존엄이 한 명이지만 대한민국은 5천만이 존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님은 이 문재인이 오늘 얘기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을 끄집어 드렸는데 저한테, 저 LA한테 제대로 걸렸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북한에 한 명만 존엄인 그런 나라는 필요 없다. 국민 5천만 명이 존엄인 그런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고 안창호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 때 얘기하신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 살아 계셨다라면 북한 김정은은 너 쓰레기야. 너 혼자만 존엄인 북한은 민주공화국 아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이 존엄인 북한 김정은을 물고 빠는 문재인 너는 대통령 아니고 너는 쓰레기야. 라고 안창호 선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북한에는 한 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이 말씀에 안창호 선생님은 박수를 치셨을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문재인은 오늘 또 계속해서 오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법률을 파괴하는. 끝으로 문재인은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입법 과정, 법률이 완성되는 거 기다리지 않겠다.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안 기다리겠다. 법이 안 만들어져도 행정부 스스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행동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말을 오늘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말을 했는데 어떤 신문 기사에서도 문재인이 법치주의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사를 쓴 기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문재인이 오늘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쓰레기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천둥소리님 반갑습니다. 예. 주상민님 반갑습니다. 박혜경님, 예, 반갑습니다. 예, 주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수민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안창호 선생님, 정말, 예, 훌륭하신 말을 했는데, 문재인이 예, 끊어먹었어요. 아, 수자님도 오셨군요. 예, 그래요. 우리 수자님. 아, 미국은 수자님 계신 데는 새벽 5시인데요.
5시 10분. 미국의 수자님, 김수미님, 또 주님, 열님, 새벽에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승화님, 그래요. 독재 권력 강화 표현이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